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을 이제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두 후보 간의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졌는데요. 역시 선거는 막판까지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선 전 막판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치 이야기 오늘도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날이 됐네요. 몇 달 동안 우리가 지켜봤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쭉 지켜본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사실 팬데믹 상황에서의 선거라는 거는 저는 처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이고 네. 정말 전례가 없는 선거였던 것 같아요, 올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거를 보는 거는 우리가 무슨 돈 받고 선거 캠페인에 인볼브돼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보니까 각 후보들 캠페인 캠프를 어떻게 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접촉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내놓는 팔리시들 그러니까 이 정책들을 가지고 비교해보면서 계속 후보들을 비교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한인들에게 한인 유권자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고 이게 뭐 거의 한 25년 이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깜깜이 선 거죠. 사람 접촉할 수 없고 후보들이 나와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기 정책을 갖고 유세하지 않고 네. 그리고서 또 특별한 거는 지금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참 독특한 리더십입니다. 기존의 미국의 주류 사회를 깨버리려고 나온 그야말로 일반 무작위 시민들이 검증하지 않고서 그냥 주류가 미워가지고 네. 그 주류를 갖다가 좀 해체시키려는 이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 무작위로 나와가지고 주류 후보가 아닌 사람을 그냥 후보로 내세워서 공화당 후보가 돼가지고 4년 전에 대통령이 된 게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또 그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방식도 또 전혀 없던 방식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 유권자들한테 나와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있으면 굉장히 타격입니다. 또 모든 이 미디어는 그 후보가 말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 진실성, 그 다음에 진정성 같은 것들을 팩트를 체크업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미국 시민사회 절박한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계속 그 해설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팩트를 따지다 보면은 이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선거판에서의 그 후보 유세를 하는 거고 4년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어떤 대통령 면에서죠? 4년 전에는 같은 방식이었지만은 비교적 전 세계를 내놓고 하는 유세는 아니었어요.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곳 비행기를 타고 거길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를 보면서 나온 유권자들에게만 하는 얘기들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과 어려움에 맞게 염장에 불을 질러가지고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 도화선을 만들어가지고 미 전역은 뭐 상관도 없었죠. 6, 7개 주에서 그거만 해가지고 투표에선 졌지요. 근데 그렇죠. 선거에서 이겼죠. 뭐 무슨 캠페인 캠프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나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 코로나 여기에 우리가 지면은 경제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금방 갈 거다. 내 말만 믿고 나와서 경제활동하자. 막 이렇게 입장을 가지면서 선거 유세를 직접 막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되는 얘기가 이게 지식도 많이 딸리지. 역사적인 뭐 이런 배경 이런 설명하는 게 다 앞뒤가 잘 안 맞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식인들이 특히 미국의 대중매체에 나와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때에 나오는 얘기들을 처음엔 갖고 막 따지면서 막 당황했죠. 근데 그 다음엔 이걸 따지지 않고 무의미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그쵸. 가는 거예요. 예. 네. 각 후보들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도 이제는 뭐 그 후보가 얘기하는 공약보다는 이제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그냥 4년을 겪어온 트럼프 반대편에 있는 유권자와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 이렇게 그냥 갈리는 거지 이게 뭐 뚜렷한 어떤 서로 후보에 대한 공약이 있어서 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반 트럼프 전선을 핀 거죠. 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4년 동안 바이든 후보가 짓고 나면은 미국을 이민, 교육, 경제, 조세, 환경, 뭐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사회 복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모르니까 내 보일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판에서 내일 선거인데 전선은 트럼프와 반트럼프 전선이 맞고 네. 근데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열렬 지지층들은 막판에 너무 격렬하고 결사적으로 유세를 했어요. 예. 20일 동안 거의 40군데 이상을
전역을 다니면서 퇴원 이후에 지금까지 그냥 거의 강행군이잖아요. 47군데를 다녔어요. 퇴원을 대단하네요. 해가지고 20일 지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점점 갈수록 지지층들이 불어나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강행군을 하는 이유가 어떤 지지율의 변동을 트럼프 대통령도 몸소 체험을 하니까 이걸 그렇죠. 강행군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목표로 한 경합주의 지지율 격차가 쫙 좁혀졌어요. 경합주가 굉장히 바이든 쪽이 우세하다고 한 달 전만 해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사우스 선벨트는 예. 이를테면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나 애리조나는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뒤집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좁혀서 박빙이에요. 지금은요. 네, 그건 그런데 이제 바이든 쪽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지지율 조사는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이미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편 사전 투표를 다 했기 때문에 네. 네, 진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율대로는 안 나온다 이거고 러스트벨트로 오면은 이게 이제 펜실베니아하고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도 많이 좁혀졌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시간이 제일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지고 격차가 큰 데고 거기도 한 7, 8%로 좁혔어요. 12, 13%였다가. 그러게요. 그다음에 위스콘신도 한 4, 5%로다가 격차를 좁혀놨죠. 그렇게 맹렬하게 유세를 해서 뭐 펜실베니아 쪽 오면은 더 좁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를 일인 거니까. 네, 그러니까 4년 전 같으면 뒤에 없는 거죠. 4년 전하고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이 트럼프 캠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제가 그 메시지를 보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10월 1일 날 확진자만 안 돼 있었어도 열흘만 까먹지 않았어도 뒤집는데 여기 땅을 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열을 먼저만 시작해서 이 정도의 강행군이라면. 그렇죠. 우편 투표가 확 쏟아져서 올 때가 13일, 14일부터였습니다. 예. 10월. 그리고서 지금 보름간의 우편 투표 거의 1억 명, 거의 가깝게 우편 투표가 한 6,500만 명. 엄청납니다. 나머지가 조기 투표하고 무죄자 투표죠. 예. 그러니까 땅을 치면서 확진자가 됐던 거에 후회를 하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1억 명 이상 그리고 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런 걸 봐가지고서는 이번엔 4년하고 다르다. 이렇게들 전망하죠. 뭐 경합주에서 점점 그 오차 범위가 줄어들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벨트 지역은 트럼프에게 우세한 게 아니냐라고 봤을 때 4년 전과 똑같이 정말 막판에 다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당장에 제가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을 볼 때는 이 바이든이 됐다 해도 틀리지 않은데 4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4년 전에 좀 더 지금보다 씩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봤거든요. 정말 싸이 트럼프가 있고 싸이 트럼프가 있는 데는 민주당 백인 유권자들이 힐러리 클린턴한테 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버니 샌더스 뒤에 있거든.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은 우표를 거의 포기한 것 같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트럼프 캠프가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책이 버니 샌더스랑 우리가 같아. TPP 반대하고 미국 우선 얘기하고 이 제조업 살리겠다 그러고 우선 미국 노동자, 미국 하층 계급 우선이라는 버니 샌더스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힐러리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힐러리의 비호감이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 열혈 지지층들이 결집돼서 확산되는 거를 저는 그때는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뒤엎어집니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신 있는 발언을 못하나 하면 제가 한 20년 이상 선거할 때마다 이 백인 투표를 많이 볼 때 그리고 투표 결과를 놓고 볼 때 인종적인 편견이 아직 있는 백인들 표심이라는 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연애는 하지만 결혼 안 한다는 거. 겉에서는 좀 배우고 인텔렉츄얼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야 어떻게 트럼프 같은데 말하는 얘기가 그렇고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내용을 보면은 저렇게 섹시스트고 스캔들 많고 저 비즈니스 저렇게 하고서 뉴욕은 더 많이 알죠. 그렇죠. 그 삶 스타일이 그게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으로 뽑는다라는 얘기 감히 못하잖아요. 그런데 투표 기계 앞에 서면 아무도 안 보이니까 찍는 건 이걸 저는 연애하지만 결혼 안 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백인들의 표심이 막 보여요. 지금 막판에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에 다니면서 지난주 목요일인가 네브라스카에 갔잖아요. 네브라스카에는 지금 추워가지고 동상 걸려. 거기에 그 추위에 활주로 공항에다가 했는데 2만 5천 명이 모였대요. 대단해요. 그게 강제로도 안 되는 건데. 그러게요. 유권자를 그렇게 동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리고 보세요. 어제 뉴욕에 뉴욕 뉴저지 하이웨이나 다리 같은 데 다 맥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뉴욕 뉴저지 인근에 주변에 사는 트럼프 열렬 지지층들이 차를 갖고 어디 모이자 갑자기
천천히 가는 속도로 교통체증이 나는 거죠.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하고서 와이스톤 브리지가 마리오 코모 브리지잖아요. 아, 예. 예, 그 다리가 맥혔어요. 왜냐면 네. 거기에 시위대들이 와가지고서 그렇죠. 점거를 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샤이 트럼프 지지층들이 용기를 얻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그런 걸 경합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선배틀 지역은 거의 다 트럼프 대통령 쪽이다라고 봤을 때, 그럼 막판에 펜실베니아하고 미시간의 경우, 만약에 둘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그러면 어려운 거죠. 만일에 내일 선거 날에 네. 제일 먼저 투표소 문을 닫고 개표가 시작되는 데가 happen to be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 예, 플로리다는 8시에 닫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는 우편으로 들어온 거를 다 지금 개표 준비를 했어요. 거기는. 아, 예. 겉으로 발표만 안 하지만은 이미 집계가 한 거죠. 내일 당일 투표한 것만 투표소 문을 닫으면은 그건 기계로 하니까 그쵸. 그 자리에서 금방 나오죠. 나오는 거를 네. 각 카운티별로다가 집계를 해서 이제 발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뉴스 채널 방송사들이 받아가지고 계속 중계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8시 반, 9시 되면 9시 반 되면은 큰 카운티에 나오는 집계를 가지고 이제 3시, 4시 되면 출구조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이번에는 출구조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구조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방송사들이 출구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날 현장에서 된 것만. 그렇죠. 근데 거의 65% 이상이 이미 우편 투표를 했으니까. 사전 투표를 했기 투표를 때문에 했죠. 출구조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결론을 반추해 보기에는 너무나 허접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승리를 선언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출구조사만 갖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걸 우려하는 거죠. 그렇죠. 만일에 플로리다가 현장 투표하고 사전 투표로 나온 데이터를 따로 발표한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너무나 좋죠, 구실이. 그런데 그러네요. 플로리다는 같이 발표를 하니까 바이든 쪽에서는 제일 베스트 시츄에이션은 내일 11시 좀 지나면서 밤 11시. 바이든이 트럼프에 대해서 플로리다 결과가 압승을 하게 되면 한 12, 3%, 10% 정도 이상으로 네. 뭐 거기까지 한 것도 한 5, 6% 이상으로 다 압승하는 게 보이면은 이제 바이든 쪽에서는 나머지 제압을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는 거죠. 그럼 그런데- 플로리다가 11시쯤에 앞이 보일락 하면은 어디가 또 점점 보이기 시작하냐면 펜실베니아입니다. 그러겠죠. 같은 시각이죠. 펜실베니아는 8시 반에 났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여- 바이든 쪽에서는 좀 어려운 게 우편 투표로 들어오는 게 3일 루즈예요. 만일에 내일 11시쯤에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박빙으로 이긴다. 네. 그럼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펜실베니아 관건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이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여세를 모를 수 있죠. 그러네요. 펜실베니아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예. 펜실베니아에서는 사실 4개 내지 5개 카운티만 의미가 있어요. 거기만 개표를 스탑시키면은 펜실베니아는 허접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4개 내지 5개 카운티에 트럼프 지지층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일 어떻게 작단을 낼지 모른다. 이게 지금 뉴스 채널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가 다 있는 거야. 이제 팬데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자꾸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미네소타, 인디애나, 아이오와 뭐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지금 팬데믹이 심하니까 사실 트럼프 쪽에서는 당일날 투표가 자기가 유리한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노년층이 투표 장소로 나올지도 지금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서는 내일 초반에 문제를 만들 시나리오는 이렇게 이제 예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같은 근데 그때 시간이기 말씀하시기를 플로리다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편 투표가 많을 줄은 몰랐죠. 플로리다가 요번에 우편 투표만 없으면 그냥 사전 투표로다 조기 투표하고 부재자 투표만 있으면요. 저는 요번에도 트럼프 뒤집기가 성공할 썼을 거다. 왜냐하면 이 막판에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걸 보니까 지금 지지율 격차가 좁히는 거에 대한 바이든 쪽이 믿을 거는 우편 투표밖에 없어요. 근데 우편 투표가 너무 많죠. 너무나 많은 예, 거예요. 맞아요. 우편 투표가 거의 7천만 명이 했는데 이번에도 유권자 투표가 많아야 1억 한 4,500만 되는데 거기에서 1억 명이 넘게 사전 투표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트럼프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우편 투표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거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아직 뭐 도착 못했다는 것도 많고요. 어느 카운티에서는 유권자들이 선관위에다가
우리 이 투표용지를 아직 못 받았어요. 막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체국 가보니까 선관위에서 우체국 가보니까 메일 아웃을 못 해가지고 우체국에 그냥 매청장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트럼프 쪽에서 다 수집하고 있는 거죠. 사례에 조사를 해서 수집을 한 거지. 근데 뉴스까지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 제기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걸 이거는 다 법원에서 증거가 되니까요. 예, 예. 법원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틀린 얘기 아니구나. 그럼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스톱, 법원에서 결론 내릴 거야. 그러면은 2000년도 플로리다 꼴 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여기를 좀 딥하게 보는 저 같은 사람까지도 보면은 이 혼돈이 올 거.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서 평화적으로 권력 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폭동이나 이런 폭력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개표 방송 지켜보실 때 아주 중점에서 봐야 될 부분은 플로리다의 개표 방송. 그다음에 뭐 다 흥미롭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의 개표 방송. 요 흐름을 가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그렇죠. 거고. 뭐 저 너무 신나게 중계를 할 겁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그 대목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선거 하루 전 막판 판세 어떨지 한번 짚어봤고요. 내일 개표 때 또 관전 포인트는 어딘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였습니다.